비발치 교정이 가능한지, 발치 교정이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턱치과 영통점 이승훈 원장입니다. 웃을 때 덧니가 도드라져 보이니 활짝 웃지도 못할 뿐더러 인상이 안 좋게 비칠까봐 염려되기도 하죠. 하지만 발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망설이다가 결국 결정을 미루고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덧니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발치 교정과 비발치 교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지 치과 교정과 전문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덧니는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치열에서 벗어나 겹쳐져 나거나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즉,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거나 치아를 옮기면서 배열할 여유가 있다면 비발치 교정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덧니가 한 대, 두 개 정도로 비교적 가볍고 전체 치열의 틀은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경우라면 치아를 조금씩 이동시키거나 치열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비발치 교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덧니가 심하게 겹쳐져 있거나 이미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비발치 교정을 진행하면 입이 더 돌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치아를 발치해 공간을 확보한 뒤 교정을 진행하는 것이 치열뿐만 아니라 얼굴의 옆모습과 인매를 개선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비발치 교정이 가능한지, 발치 교정이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웃을 때 덧니가 얼마나 보이는지입니다. 웃었을 때 덧니가 거의 보이지 않거나 크게 웃어도 살짝만 드러나는 정도라면 비발치 교정이 가능할 확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아 배열을 조정하거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치아를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덧니라도 치아 크기, 턱뼈의 구조, 인매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교정 방법은 반드시 치과에서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출입 현상은 입술과 치아의 위치, 그리고 치아의 배열 방식에 따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와 치아 사이의 범랑지를 아주 얇게 깎아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 치열을 옮길 공간이 적은 경우에 치아 자체를 조금 슬림하게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치아를 더 안쪽으로 이동시키거나 뒤로 들어가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범랑질만을 조정하기 때문에 치아 구조에는 큰 손상 없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간이 제한적인 경미한 케이스에서 특히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를 가로로 넓혀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치아 교정 과정에서 단순히 앞뒤 이동으로 공간이 부족한 경우 악궁, 치열 곡선 자체를 확장하여 좌우 방향으로 공간을 늘리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삭제 없이도 전체적으로 치열이 넓어지면서 치아를 뒤로 이동시키거나 혹은 배열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므로 그 결과 돌출입 개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스크루 혹은 미니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입니다. 이는 치아 자체가 아니라 악골, 즉 턱뼈에 작은 임플란트 형태의 나사를 삽입하여 고정 포인트로 사용하는 겁니다. 미니 스크루는 교정 와이어나 고무줄과 결합하여 치아를 이동시키는 힘을 더욱 정확하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앞니를 뒤로 당기거나 후방 이동이 필요한 케이스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전략 모두 각각의 상황과 돌출입의 원인, 치열의 길이와 공간의 조건에 따라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정밀 진단과 치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개인의 턱뼈 구조나 교정 목표에 따라서 치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교정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턱치과 영통점 이승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